둘째야, 언니한텐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20년 전에 사놓은 땅이 이번에 택지지구로 지정됐다더라. 보상 받으면 몇십억은 그냥 손에 쥘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그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언니 집에서 냉대받던 엄마를 모시고 나오던 날 차 안에서 들은 그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50살 이선영입니다. 10년 전 결혼을 했었고 아이 없는 상태로 이혼해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새 옷을 사면 언니가 먼저 입었고 부담스럽게 비싼 학원은 언니만 다녔죠. 언니가 먼저니까 좋은 걸 먼저 줘야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언니가 때를 쓰면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셨던 겁니다. 저는 늘 양보했습니다. 둘째야, 언니한테 양보해라. 넌 착하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둘을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우리 도시락은 항상 손수 싸주셨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 주셨죠. 너희 둘은 엄마한테 똑같이 소중한 딸들이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가 조금 더 받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게 더 싫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우리는 각자 결혼했습니다. 언니는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갔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엄마는 그 부분을 늘 마음에 걸려 하셨습니다. 엄마는 3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그때부터 언니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언니가 먼저 그러겠다고 했고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먼저 나서주는 언니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가끔 엄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드릴 때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셨죠?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지요. 엄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언니가 잘해주는데 무슨 일이 있겠니? 그러던 어느 날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이번 주말에 엄마 좀 모셔가. 우리 해외여행 가거든. 언니 나 주말에 출근인데. 그럼 네가 간병인이라도 불러주던가? 간병인을 써야 할 정도로 엄마 혼자 있기 힘드신 거야? 그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할 수 없이 주말에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한쪽 팔에 깁스를 하신 채 빨래를 널고 계셨거든요. 엄마? 팔이 왜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좀 넘어졌어. 병원에선 뭐래요? 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 별일 아니다. 내가 좀 조심했어야 했는데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좀 쉬면 괜찮을 거야. 그때 언니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는지 양손엔 쇼핑백이 한가득이었지요. 언니 엄마 청소하다 다치셨다는데 왜 집안일을 하시게 해? 엄마가 몸도 많이 안 좋고 팔까지 다치셨잖아. 연세 드신 분이 뼈 붙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제 말에 언니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집안일 하시라고 눈치라도 줬다는 거니? 형부도 거들었습니다. 처제 그렇게 못마땅하면 처제가 모셔가. 우리도 할 만큼 했거든.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야 하고 돌아와서도 회사 출근해야 해서 바쁘기 때문에 엄마 말고는 집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을 다 포기할 순 없잖아. 형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나이대 비슷한 노인분들이랑 어울리면 외롭지도 않으시겠지? 그 순간 엄마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짐 싸서 나갈 테니까 그만들 해라. 어차피 큰애 넌 나 요양원에 보낼 거라며? 잘 들었다. 근데 난 아직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구나. 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차라리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낫겠단 거였죠. 아직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전 화가 나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야? 엄마가 우리 둘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저는 분노를 겨우 참으며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엄마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는 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노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언니 때문에 속상해하는 게 얼굴에 드러났지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언니한텐 말하지 말고 둘째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20년 전에 사놓은 땅이 있다.
그 땅이 이번에 개발된다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20년 전에 너희 아버지랑 시골에 밭을 좀 샀었어. 당시엔 평당 10만 원도 안 했지. 저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그 동네가 이번에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됐단다. 보상금이 평당 500만 원이 넘는데 우리 땅이 1000평이니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50억이 넘게 나온다더라. 다음 달에 1차 보상금 들어온단다. 몇 배는 보상받을 수 있다 하더라. 너 형편 녹록치 않은 거 다 알고 있다. 돈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말해. 엄마, 전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를 제 곁에 두고 싶어서예요. 알아, 그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재산 같은 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너랑 함께 사는 거야. 근데 넌 좁은 집에서 나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만 계시면 거기가 대궐이죠. 그날 이후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집이 좁아서 살짝 불편하지만 매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나중에 땅 보상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안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엄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얘기했던 모진 딸과 좁은 집에서라도 엄마를 모시겠다며 곁에 남은 딸. 땅 보상은 엄마 곁에 남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큰딸과 작은딸 갖게 대했을까요? 효도는 재산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